네, 시장에는 다시 한번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애플의 호실적이 영향을 줬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폭락했었던 중소지역은행들의 주가 역시 폭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1.25% 오른 4,34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변동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정규장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이 중간 부분에서는 상당히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이 닥스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의 카크 지수도 1.26%, 그리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도 0.98%로 일제히 1%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가격도 4% 넘게 올랐습니다. 4.03% 오른 71.32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70달러 선에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의 흐름 살펴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 원유 가격 또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번에는 70달러 선을 깨트리면서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이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70달러 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 선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나요? 예상을 상회한 4월 고용지표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감소시키고 최근 폭락했던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급등한 데 따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6에서 2.3%대의 폭등으로 마감됐으며 주간으로는 다우와 S&P 500은 각각 1.24, 0.8% 하락해 3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0.07%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25만 3천 건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8만 5천 개를 크게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대폭 감소시키며 시장은 상승 개장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4월의 실업률은 3.4%로 전달과 시장 전망치였던 3.5%를 하회하면서 지난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호재였는데요. 금융정보업체 레페니티브에 따르면 1사분기 S&P 500 기업의 예상 수익은 0.7%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2분기 초 기대했던 감소폭 5%대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JP모간 체이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텍웨스트뱅크가 81% 폭등하는 등 숏 스퀴즈가 유입되면서 동종업체들이 일제히 반등하며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국제유가의 4% 반등으로 에너지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호실적을 내놓은 애플의 주가가 4.7% 급등하면서 IT 업종 전반의 반등을 주도했던 반면 투자자들의 시장 불안감 감소를 보여주며 월가의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는 14.6%가 급락한 17.19에 마감되면서 저항선인 20을 하향 돌파했다는 분석인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4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계속된 통화 긴축과 지방은행 파산 사태로 높아진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의 노동시장 강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라 최근 FOMC 성명서를 통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던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에 11번째 연속 금리를 인상 결정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는 4월 지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지방은행 붕괴 위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실제 경제 성장 둔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이번 보고서는 경제의 핵심 부분이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추가 긴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반면 골드만삭스는 이미 기준금리가 매우 높으며 지방은행 붕괴 위기로 신용시장이 경색됐다면서
지표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난 3일 연준의 0.25% 인상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에서 5.25%로 지난 201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지난 금요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벅셔 해드웨이가 옥시덴탈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우리는 회사의 경영권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벅셔는 현재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로 지난 3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2억 1,170만 주이며 지분율은 23.6%에 달하고 있고, 앞서 벅셔는 지난해 8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로부터 옥시덴탈의 지분을 최대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옥시덴탈 지분 보유 외에도 보통주를 주당 $59 62센트에 매입할 수 있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주 인수권과 8%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선주 100억 달러 어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벅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한 어떤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라면서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두 번째 자동차를 사지 않는 쪽을 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고, 아울러 그는 미국 중국 간 갈등 심화와 미국 은행권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한다며 만약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인 도어대시가 지난 1분기에 총 5억 1,200만 건의 주문을 보고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4억 9,330만 건을 넘어섰다는 분석으로 지난 금요일 도어대시의 주가는 0.1% 상승한 $62 9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총 주문 금액도 15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52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으며 1분기의 손실액은 1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억 6,700만 달러 대비 개선됐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에 14억 6천만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요. 주식 분석가들은 주당 58센트의 손실과 19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으며, 회사 측은 소비자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와 회사의 사업 전반에 걸친 성장으로 인해 연간 예측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도매 재고량이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1% 소폭 증가이며, 페이팔 홀딩스를 시작으로 타이슨 푸드, 웨스턴 디지털, 루시드 그룹, 맥케슨 코프, 팔런티어 테크놀로지,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대본 에너지,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잉크, 에너자이저 홀딩스, 다비타 잉크, 에드트렌, 3D 시스템스, 그리고 캐벗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전일 목요일 시장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0.02% 하락한 2,50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딱 2,500포인트 선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5월 들어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4% 상승하면서 7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흐름 보시더라도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1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한 주간의 수익률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면서 2.1%가량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52% 올랐는데요. 16만 3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과 함께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던 종목인데 셀트리온이 전일 목요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16.39% 오른 83,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사와 백신 CDMO,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정규장에서도 나타난 거였는데요.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일 SK바이오에 대해서 CDMO 가치의 재평가, 자체 개발 백신의 성과 본격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 글로벌 제약사의 일반 백신 CDMO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계약으로 국한이 되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CDMO 사업 가치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점을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장으로 갈수록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탄력적이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으로 반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0.22% 오른 84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0.22%가량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고개를 들으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피플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약 섹터 일제히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피플바이오가 또 한 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6% 올랐는데요. 9.6% 오른 11,6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갔을 때는 탄력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둔화가 됐다는 점은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수익률이 6.9%로 7%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또 다른 종목은 현대바이오가 있는데요. 현대바이오부터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바이오가 13.87%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23,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가운데 오후장에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강세의 배경은 이 중국의 유명 제약사 대표단이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중국 시장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중국 제약사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자사의 항바이러스제인 제프티의 글로벌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도 1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 가까이 올랐고요. 4.9% 오른 77,7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그룹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